세상을 연결하는 방송 엔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뵙게 됐습니다. 음, UBC에서 외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바라라고 합니다. 아마 얼굴을 낯이 익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건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기는 외신이 이제 매일매일 많이 쏟아져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국가별로, 뭐 프랑스면 프랑스, 뭐 독일이면 독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여러 국가들, 뭐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 있는 국가들에 대한 소식들만 좀 이렇게 선별해서 모아서 소개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루지 못한 어떤 특정한 분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에너지 또는 환경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솔직히 외신이라고 하면 국내 뉴스보다는 뭐 국내 뉴스야 뭐 아무리 모아봤자 뭐 한 100이라고 하면 외신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뭐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고 하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중요하고 재밌는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눈에 띄고 해서 어떤 계속 이걸 좀 한번 방송을 해봐야겠다. 세상을 다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엔테나라는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말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엔테나라고 하는 걸 대신에 뭐 제 바라니까 바라보다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다가 바라보다는 좀 외국인들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엔테나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뭐 안테나, 엔테나 다 이제 발음 비슷한데 그거 다 아시니까 그런 걸로 지금 결정을 해봤는데, 혹시 좋은 뭐 제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 바꿔보는 걸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판문점,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이 이제 있은 지 1년이 지나서 굉장히 그거로 이제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물론 북한은 오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오늘은 처음 이제 방송이고 하니까 뜻깊게 뭔가 그래도 판문점 선언이 얼마큼 많이 달라졌나, 이제 이 그동안의 결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알리고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소개해드리는 기사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언론에서 나왔어요. 중국 CGTN이라고 중국 언론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많이 다뤘죠. 판문점 선언 이후에 얼마큼 있는지 뭐 다 아는 기사지만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이제 영상을 뭐 처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요, 이게 네. 제목은 One Year On How Was 판문점 Declaration Implemented라고 하는 이제 판문점 선언이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진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남북관계 개선은 되돌릴 수 없는 요구다. 이게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그 판문점 작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시대의 소명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양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만남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뭐 이것 말고 뭐 이제 뭐 폄하하는 뭐 이렇게 한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대충 이걸 그냥 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뭐 보수 야당에서 다시 이제 뭐 정권을 잡았으면 과연 이 정도 했을까? 못했어요. 절대로 불가능했고, 공은 공입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이제 아시고, 뭐 거기다가 뭐 퍼주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뭐 당연히 뭔가 이렇게 처음에 손을 벌려야지 뭐 당연히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연 있었는지, 다양한 만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됐고, 이때 이후로 이제 많은 한 230번인가요? 한 달 이내에 한 230번 정도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나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뜻깊죠.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남북철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북철도 프로젝트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는 경의선 또는 동해선 그죠? 그쪽 해가지고 쭉 이제 북한까지 이어가는 그 이제 그걸 그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남북의 산림을 협력하는 것과 스포츠 이벤트 여러분도 알고 있는 뭐 공동 지금 개최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참여했었고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좀 뜻깊은데 저도 이제 계속 여러 번 어떻게 알아보니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DMZ를 많이 가봤었는데 거기 DMZ 내에는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하면 긴장감이 좀 있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뢰도 깔려 있고 한데 거기에서 남북 군인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자기의 이제 지피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지피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이제 다 거기에 어떤 무기가 있었는지 뭐가 있는지 이걸 갖다가 정말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이런 거는 보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남북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어떤 그 정상과 한국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상회담 했다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떤 군사적인 정말 긴장 완화 이런 거를 보여준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그게 그것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어떤 한반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내 JSA 모든 무기와 군대가 다 철수됐죠. 그리고 DMZ 존에 이제 확성기 대북 확성기 있잖아요. 그거 철수했고 전단지 살포 금지됐고 그리고 남북 군사 분계선 내 비행을 금지한다. 군사 훈련도 금지한다. 이런 얘기 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GP 파괴. GP 파괴는 정말 22개 파괴했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거 GP 파괴가 그게 이제 실제로 한국 군인들이 가서 거기서 GP에서 근무하고 하는데 거기를 그냥 파괴해버렸어요. 그냥 없애버리자. 진짜 말 그대로 비무장 지대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진짜 실행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 CGTN에서는 여기에서는 한반도 내에 이제 북한의 어떤 비핵화 모드에 관해서는 약간 슬로우 프로그레스에서 좀 느린 진전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하게 잘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 4월에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어요. 북한이 중단했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풍계리 핵실험장 그건 파괴했어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9월 달에 어떤 얘기 했냐면 9월 달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영구 폐쇄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사찰을 받겠다.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하겠죠. 당연히 남북 관계가 진전이 잘 되고 북미 관계가 잘 되면 반드시 할 겁니다. 이건 얘기를 다 입으로 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가 우선 첫 번째 이제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에 과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잘 조망해주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제 이걸 보면은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 뜻깊은 뜻깊은 일이죠.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과연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이런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북한이 판문점 선언 축하하는 자리에 기념식에 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긴 하는데 저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북한이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삐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물꼬를 튼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뭔가 이렇게 틀어지고 좀 긴장 관계가 좀 있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먼저 이제 북한이 먼저 아마 선제적인 조치를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어떤 트럼프 메시지가 있으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뭔가 좀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그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미국 방미했을 때 그때 했었던 얘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스텝, 작은 조치들을 하겠다. 작은 조치들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인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적인 제재 완화,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든 어쨌든 미국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제재 완화라는 이름으로 확산이 될 거고, 그러면 분위기가 확 떠가면서 트럼프 재선이나 관련이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역시 뭐 천천히 가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어떤 뭔가 이렇게 해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사는요. 두 번째 기사는 뭐냐면 아세안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아세안에 관해서 신남방 정책을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신남방 정책을 얼마큼 잘했느냐, 그리고 아세안이 과연 생각하는 한국의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번에 등장을 해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내용은 Asian South Korea ties surging forward 해서 한국의 아세안 정책을 재조명하는 방콕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19년 이번 연도 11월 25일이랑 27일 날 아세안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뭐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아세안 한국 한국은 아세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아세안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이유, 그거는 신남방 정책,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방콕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고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속.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속이 있어요. 고속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 때는 아세안이 실제로는 한반도 문제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괜히 이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갈등 관계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거기 껴있지 말자. 거기 그냥 껴서 냉전 시대에 아주 서로 막 어떻게 하면 갈등이 이제 터질 수도 있고 전쟁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고 한데 거기에 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지려고 했죠. 그런다가 이제 아세안에 안 끼다가 한국이 점점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아세안이 한국에 대해서 뭐 선제적인 먼저 조치를 해요. 그래서 Sectoral Dialogue Partner라고 해서 부분적 대화 당사자가 됩니다. 그때 1989년이죠. 그때 되고,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Full Dialogue Partner에서 이제 완전한 대화 당사자가 되고요. 2010년에는 전략적 파트너십 지위를 얻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좀 더 격상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앞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돼요. 실제로 아세안,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세안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뭐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좋은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는 잘 이용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인 남아메리카 얼마나 많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디 공략하나요? 아프리카. 한국은 어디? 한국도 어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일본, 미국, EU와 대등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 일본, 미국, EU와 대등한, 거의 동등한 입지, 아세안이 봤을 땐 동등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긍정적이에요. 북한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한국과 이렇게만 좋은 게 아니라 북한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미
작년에는 이제 평양에서 그 부분적인 아세안 협력 파트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껴달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대화 파트너로 아세안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라고 평양이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세안에서 아세안과 한국이 어떤 관계가 좋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방문하는 아세안 국가의 모든 이제 인구들이 2017년에만 1,000만 명이 와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로 많이 이제 아세안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상당히 많죠. 엄청나게 방문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멋진 말은, 저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뉴스던 펄리시 나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그 아세안을 갖다가 지역적인 파트너로서 그 안내하고 있다. 아세안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세안을 그 지역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랫동안 굉장히 아세안과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세안과 맺은 어떤 양자 협약도 한국과의 협약만큼 변화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나라도 아세안과 협약을 맺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아세안이 맺었던 어떤 양자 협약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국과의 협약, 즉 문재인 대통령과의 맺은 협약만큼 그렇게 변화가 극적으로 된 건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나 아니면 이명박, 아세안이 전략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맺어놓기만 하고 뭐 그렇게 큰 전향적인 일이 안 일어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방콕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저는 이제 외신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멋진 얘기가 나오죠. By far, he has been the South Korean leader most enthusiastic to promote ties with ASEAN. 해서 아세안과 역대 한국 정부 대통령 중에 가장 아세안과 열정적으로 유대를 추구하는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거는 뭐 그죠?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외교 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 경제 분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불만도 있고 조금 그런 뭐 비토의 감정도 있고 한데 물론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좀 뭐 시기적으로 경제 문제는 더 파고 들어야 되고 이제 어떤 국제적인 정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지만 외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물론 그 전 정부에서도 고민을 했었겠지만 전향적으로 제대로 추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는 정말 예,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예,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방콕 신문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협력 관계로서 상호 이익을 최대화할 거다. 그래서 여전히 뭐 아세안과 한국은 앞으로 남아 있는 어떤 이런 관계를 계속 유대하고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최대화 시킨다. 이런 얘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죠. 정말 훈훈한 내용 아닙니까? 전 오늘 이렇게 훈훈한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 전달해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엔테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방송으로 제가 한번 계속 웬만하면 꾸준히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할 건데 여긴 저희 집이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